여러분, 아침에 견과류 한 줌 드시고 계시죠? 몸에 좋다고, 심장에 좋다고, 혈관에 좋다고 해서 습관처럼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 한 줌이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지치게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이 넘으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변화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3번씩 깨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하십니까? 다리가 자주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습니까? 방금 들은 이야기가 잘 기억나지 않아 다시 묻게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요. 다들 그러잖아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60 이후에 콩팥은 젊을 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의학계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사구체 여과율이 서서히 감소한다고 보고합니다. 쉽게 말해 몸 안의 정수기 필터가 예전만큼 빠르게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여러 번 기름진 음식, 짠 음식, 고단백 간식을 먹어도 몸이 어느 정도 감당해 냅니다. 그러나 60 이후에는 같은 양이라도 처리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몸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한 채 예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견과류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있고 항산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자 대신 견과류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콩팥이 지금 그 영양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견과류는 작지만 에너지가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지방, 미네랄,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젊은 몸에는 작은 연료통이지만 여과 능력이 떨어진 콩팥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짭짤하게 볶은 견과류를 매일 드시는 분들, 저녁에 TV 보면서 한 줌, 2줌 계속 드시는 분들, 아침 식사를 대신해서 견과류와 커피로 버티시는 분들, 이런 습관이 몇 년씩 쌓이면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밤에 소변이 늘어납니다. 몸이 낮 동안 처리하지 못한 것을 밤에라도 정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습니다. 노폐물과 수분 균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붓습니다. 나트륨과 수분 조절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콩팥이 과부하 상태라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병을 단정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수많은 연구 자료와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60 이후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두려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권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첫째, 견과류가 왜 60 이후에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둘째, 실제로 많이 나타나는 견과류 부작용 5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먹어야 하는지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달라집니다. 오늘 그 작은 습관 하나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견과류를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처럼 무심코 먹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콩팥은 매우 조용한 장기입니다. 간처럼 통증을 보내지도 않고 위장처럼 바로 불편함을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간접적인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밤에 소변이 늘어납니다. 몸이 낮에 처리하지 못한 노폐물을 밤에라도 정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습니다. 체액 균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쉽게 붓습니다. 수분과 나트륨 조절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간식이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작지만 영양이 매우 농축된 식품입니다. 지방, 단백질,
칼륨, 인,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몸에는 이 성분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첫째, 미네랄 부담입니다. 콩팥은 칼륨과 인 같은 전해질을 소변으로 배출해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역과 능력이 떨어지면 이 균형 조절이 예전처럼 정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수치가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수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나트륨 문제입니다. 많은 견과류가 소금에 볶아져 판매됩니다. 짠 견과류를 매일 드시면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혈압 상승과 콩팥 부담과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셋째, 에너지 과잉입니다. 견과류는 소량으로도 칼로리가 높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젊을 때와 같은 양을 계속 섭취하면 체중이 서서히 증가합니다.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고 혈당 변동이 커지면 콩팥의 작은 혈관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넷째, 산패와 보관 문제입니다. 견과류 속 기름은 산화되기 쉽습니다. 오래된 견과류를 섭취하면 체내 염증 반응을 자극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염증은 콩팥과 혈관에 모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견과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순 이후에는 몸의 처리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도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이 들쑥날쑥한 분, 최근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경계선이라는 말을 들은 분, 밤에 소변을 3번 이상 보는 분, 다리가 자주 붓는 분, 이런 분들은 견과류를 건강식이라고 무조건 믿고 매일 습관처럼 드시기보다 내 몸 상태에 맞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이 나타나는 견과류 부작용 5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왜 밤에 깨는지, 왜 붓는지, 왜 머리가 멍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실제로 겪고 있을 수 있는 변화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붓기와 혈압 부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자는 안 먹고 견과류만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견과류 자체보다 짠맛입니다. 소금이 더해진 견과류를 매일 드시면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두려 합니다. 나트륨 농도를 희석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붓습니다. 손이 붓습니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습니다. 밤에 소변이 늘어납니다. 몸이 낮 동안 잡아두었던 수분을 밤에라도 내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칼륨과 인의 축적 가능성입니다. 견과류에는 칼륨과 인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전해질을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균형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만성 콩팥 질환이 있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낮은 분들은 수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피로감, 근육 약화,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의학계에서는 설명합니다. 인이 높아지면 혈관과 뼈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게는 작은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체중 증가와 혈당 변동입니다. 견과류는 작은 양에도 에너지가 높습니다. 하루 한 줌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한 줌이 매일 반복되면 한 달, 1년 뒤에는 체중으로 나타납니다. 예순 이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들쑥날쑥해지면 콩팥의 작은 혈관도 함께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건강식으로 먹었는데 오히려 공복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부작용은 결석 소인이 있는 분들의 옥살산 문제입니다. 일부 견과류와 씨알류에는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옥살산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과정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석 형성에 관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과거에 신장 결석을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석은 단순한 통증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되면 콩팥 기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전에 허리를 붙잡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면 견과류 섭취량을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부작용은 오래된 견과류의 산패와 곰팡이, 독소 문제입니다. 견과류 속 기름은 산화되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 산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산화된 지방은 체내 염증 반응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염증은 혈관과 콩팥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땅콩에서는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가 문제될 수 있다고 국제기관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소는 간과 콩팥에 동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견과류를 아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양, 종류, 보관 방법, 내 건강 수치가 모두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견과류를 얼마나 먹고 있는가? 무염인가 아니면 짠맛이 들어있는가? 최근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를 확인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을 바꾸는 것이 답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견과류는 식사가 아니라 보안입니다. 아침 입맛이 없다고 해서 견과류 한 줌과 커피로 식사를 대신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몸은 아침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들어와야 하루 혈당이 안정됩니다. 견과류만 먹으면 에너지는 높지만 균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따뜻한 밥이나 죽, 계란이나 두부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과 함께 드시고 견과류는 오전 간식으로 소량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무염, 무가당을 선택하십시오. 짠맛이 들어가는 순간 견과류는 간식이 아니라 콩팥의 일이 됩니다. 설탕이 입혀지는 순간 혈당의 일이 됩니다. 포장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나트륨과 당류 함량을 한 번만이라도 읽어 보십시오. 그 습관이 몸을 지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하루 양을 미리 덜어 놓으십시오. 고소한 음식은 손이 멈추기 어렵습니다. 봉지를 열어놓고 먹으면 뇌는 포만 신호를 늦게 보냅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먹을 양을 작은 그릇에 미리 덜어두고 그 이상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종이컵으로 반 컵도 많습니다.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과잉이 결국 콩팥의 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신선도를 관리하십시오. 견과류는 빛과 열에 약합니다. 개봉 후 오래 두면 기름이 산화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변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량으로 구매하고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을 생활화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염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 몸의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최근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사구체 역과율, 칼륨, 인 수치를 확인하셨습니까?
밤에 소변을 3번 이상 보십니까? 다리가 자주 붓습니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견과류를 건강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몸에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 식이 조절은 수치 안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지만 방향을 바꾸는 힘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단 하나입니다.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예순 이후의 건강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짠 견과류는 멈추고 하루 양을 정하고 신선하게 보관하고 내 검사 수치를 알고 먹기. 이 4가지만 실천해도 콩팥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짠 견과류는 붓기와 혈압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칼륨과 인은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한 줌이라도 매일 반복되면 체중과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결석 소인이 있다면 과도한 섭취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오래된 견과류는 산패와 독소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 원칙은 단순합니다. 식사 대신 먹지 않기, 무염으로 선택하기, 하루 양을 미리 덜어두기, 신선하게 보관하기, 내 검사 수치를 알고 먹기. 이 5가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견과류 한 줌을 줄이는 선택,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짠 견과류를 멈추겠습니다. 나는 하루 양을 정해놓고 먹겠습니다. 나는 올해 콩팥 검사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글은 저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앞으로도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콩팥과 뇌를 지키는 방법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알고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밤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은 아직 길고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